정적 인터뷰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현안 살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조지아주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에 못 보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고 우선 국민들의 이 상상을 못한 일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네. 제가 이런 사태가 난 배경을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기업들이 1,500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어요. 추가 투자를 약속했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러면 왜 1,500억을 기업들이 더 추가해서 투자하겠다고 했는가? 3,500억이면 충분한데. 그 당시부터 아예 3,500억은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한다고 약속했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억을 기업들이 더 추가해서 5,000억 불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문서화를 요구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약간 발언은 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에 대한 구두 약속에 대한 문서로서의 확약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불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인데 이 지금 정치 탄압이 특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김정한 목사님이나 손연보 목사님 같은 이런 종교 탄압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친중 행보는 여전히 의심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나온 게 이번에 조지아의 그러한 우리 국민들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이루어지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 그러면 약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파 정부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던 일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3명을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유형이 있었죠. 아주 적은 수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0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면 공장 완성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한 분도 한 1년 전에 용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아주 고급의 용접 기술자예요. 그분이 거길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이러한 공장을 지을 만한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장을 빨리 완성을 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들이 빨리 완공이 돼야 미국 경제도 좋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초적으로 모를까요? 전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의 불법 체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한 것은 다분히 그냥 이 단속만 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투자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압박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것도 좀 다릅니다. 추방.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추방이라고 합니다. 명확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정부가 명확하게 해결해야 돼요. 한국의 언론도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장관은 추방이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네. 국토안보부 장관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자진 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자진 출국의 형태를 하더라도 내가 불법 체류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자진 출국이 가능해요. 요게 그래서 불법 체류를 했다고 인정하고 출국을 하면 자진 출국의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인정한 그 기록이 쌓이게 되면 향후에 재입국할 때 불가능하지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정부가 자진 출국의 형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저 언론 플레이고 국민 속이기 위해 급급해서는 안 된다. 왜 미국의 장관은 추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의 형태로 해서 전 세계를 띄워서 이 우리 국민들 모셔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내가 불법 체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놓고 하면 자진 출국의 형태가 되지만 추후에는 쉽게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된단 말이지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정부들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을 못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동맹 관계에 있고 이러니까 네. 좀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모든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인이 문재인 정부 20년 9월에 13명이 비슷한 케이스로 이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해결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현직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호주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저 싱가포르도 보니까 인구가 뭐 400만 밖에 안 되는데 3,500명인가 이렇게 또 많이 쿼터를 받아놨고 중남미 국가도 받아놨어요. 우리는 이걸 안 받아놨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분명한 실책이지요.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참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특이한 대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강성 지지층한테 하는 연설이지 대국민 연설입니까?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대통령을 향한 병이 걸린 거 아닌가.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셋이 만났잖아요. 협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생 특위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와가지고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 쓰고 협치 얘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연설에 대해서 야당이 볼 때 진정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강성층에 대한 개딸이나 아니면 극좌층에 대해서 정말 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 정청래 대표의 방향은 완전히 틀리다고 봐야죠. 이게 방향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역할 분담인가요? 어떻게 우리 성 의원님은 보고 계세요? 역할 분담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로 역할 분담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간교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까지 그 행보로 봐선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욕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 대표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목한 것은 사실상 협치 물 건너간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먼저 장동혁 대표한테 만나자고 한다든지 또 장 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야 문제를 풀고 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예 사람하고는 악수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는데 왜 거길 정청래 대표는 갑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는데 왜 여당 대표가 거길 갔습니까? 네. 그러니 이거를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쟁점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거부한 입장입니다. 개혁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좀 첨예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어떤 쟁점 법안이야? 어떤 쟁점 법안이 있죠? 덧센 특검법이나 저는 네. 쟁점 법안이 없습니다. 지금 일방적 법안만 있지. 규정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지금 덧센 특검법 여기에 특검 임명할 때 민주당이 민주당 특검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특검이거나 법에 의해서 나온 특검입니까?
쟁점 법안이 아니고요. 일방 특검이고 일방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허물기를 하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그 이진숙도 그렇습니다. 네. 이진숙 특검법이 이준숙 법이 그게 이준숙 숙청법안이지. 방통위 개편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준숙 하나만 도려내는 그 법안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거기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만 내쫓는 방송입법이 방송미디어 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예. 신설법. 그 말만 넣는데 그게 이준숙 위원장을 방통위를 해체하고 이름만 바꾸는 건데 거기에 이준숙 숙청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죠.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거는 그게 쟁점 법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금 여당이 만들어 놔가지고 1인을 쫓아내는 숙청하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쟁점 법안이라는 것. 또 지금 특검법 연장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협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 협의가 될 수가 없는 법안이고 일방적 법안입니다. 오늘 원래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송원석 원내대표로 바뀐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일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전부터 아마 원내대표께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여당 대표가 강경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대역 강경하게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민주당이 국가 허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도 대법원 수도 지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법개혁이라고 하고 그게 있죠. 늘리는 게 민주당 대법원 판사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여야 합의해서 늘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청을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하잖아요. 네.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국회부터 해체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민주당이 네. 그동안 광우병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소를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 얘기 안 했습니까? 국민들 다 속였습니다. 사드 전자파 나와가지고 청주 참외 먹으면 암이 걸리고 몸이 튀겨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7개월 뒤면 우리 바다를 다 핵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오염된다고? 소금값이 치솟고요. 생선들이 팔리질 않고 폐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적 진리까지도 부정을 하고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국회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지고 국회부터 해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청 해산하라고 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숙청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허무는 이 일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송원석 원내대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연구와 시도를 중단해달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보안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거 대통령과 여당이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장동혁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상식의 눈으로 여당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 특별법 한다 그러면 사법부를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데 왜 특별재판부가 필요합니까? 그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별재판부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판관을 갖다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상권 분립 정신이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것이지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이 파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재판부 얘기를
주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를 강행할 경우에 사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지된 이재명 재판 재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재판이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취임했다고 해서 그게 중지되는 게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는 내란이라는 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났나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재판관도 임명하겠다는 게 민주당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가 이제 최후의 카드로 예를 들면 재판을 재개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걸 최후의 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 그거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사법부가 양심을 가지고 균형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장 대표의 마음이지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다. 야당 의견 많이 듣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야 한다고 야당 의원으로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랑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야당의 눈으로 봤었을 때 진영 논리에 최선을 다한 100일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진영 논리로서 개혁이라고는 포장지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 알맹이는 사실 국가 파괴가 되는 행위를 그동안 많이 해왔지요. 그런데 그걸 개혁이라고는 말로 했어요. 지금 특별재판부가 개혁입니까? 검찰을 이거를 다 해체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 장관한테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중수청을 만든다는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놓고 또 중수청은 행자부 장관 보내는데 행자부 장관이 정치인이란 말이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법전문가들이 주로 다 갔습니다. 자, 그런데 행자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질까요? 저는 안 지켜진다고 보고 노란봉투법 이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민노총의 청구서거든요. 또 조국 윤미향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사면을 했잖아요. 이게 개혁입니까? 무슨 개혁하고 관련이 있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다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도 예산권을 총리실로 해서 대통령의 그 직할 부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도 정부가 하면서 정말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타이트하게 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이거를 지향하는 이 정부에 대통령이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국민을 속여온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본회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됐는데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불참하게 되나요? 자율투표. 왜 그러냐면 네. 권성동 의원께서 네.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경론이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투표 먼저 방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다 맡기면 될 일이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네.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이거 해놓고 불체포 특권 속에 숨어버렸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성동 전 대표가 이걸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당의 대응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알아서 하면 그냥 될 거예요.
이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적 의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 특검 자체가 여야 협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의해서 이게 갔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내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 최상병 같은 경우 뭐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나왔다고요. 이 기간 내에 다 종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연장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법이 태생부터가 잘못됐는데 이런 법을 다시 재연장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아주 정치 행위를 극명하게 법으로서 특검으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상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으로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송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가 허물기와 정치 보복,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하고 치열하게 싸우면 당내 문제도 다 정리가 돼요. 이러한 마이너인 문제에 이게 그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또 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건강한 이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는 그럴 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당내.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